따사로운 햇빛, 반가울 때도 있지만 때론 가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 운치는 있지만 비를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썬룸과 캐노피인데요. 그 공간 역시 실내와 이어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실내 인테리어부터 실외까지 쭉 이어지는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꼼꼼하게 시공까지 하는 고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공간은 실내와 실외의 기준을 나누지 않고 어디든 심혈을 기울인다는 고수, 그의 현장 찾아갑니다. 단순하게 인테리어 하는 데서는 이런 퀄리티들을 적용 안 하죠. 이게 바로 익스테리어라는 부분인 거죠. 집이 달라졌다는 건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 요새는 이제 인테리어보다는 익스테리어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집 밖의 공간을 기준으로 익스테리어를 완성하는 현석종 고수. 대문부터 데크까지 익스테리어는 건물의 바깥 공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전원주택에서 가장 익스테리어로 3대 공종이 있다면 데크, 캐노피, 선룸인데 이 건물의 시작점은 데크였습니다. 우선 여기는 목재 데크가 깔려있던 집입니다. 한 10년 정도 됐는 수명을 보이는 우드 데크였는데 그 우드 데크가 많이 상하고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고객분이 이번에는 석재 데크로 하시고자 해서 지금 여기에 깔려있는 돌은 현무암 판석입니다. 네, 그래서 미끄러움도 덜하고 그리고 관리적인 차원도 좋고요. 이 부분은 개미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현무암 데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미굴이 있음으로 해서 또 미끄럼 방지도 되는 기능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석재 데크 위로 물이 빠져나오는 경우에는 이 자리가 얼게 됩니다. 예, 그러면 위험해지고 관리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수관을 빼서 데크 속으로 넣고 최종적으로는 마당에 있는 우수 집수정에 연결을 하는 그 작업을 저희들이 병행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원칙을 세워 설계하는 고수. 집 외형을 좌우하는 캐노피 역시 같은 방식입니다. 주택에서 데크 위에 첫 번째는 캐노피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비가림의 논리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집의 외형을 더 퀄리티를 높이고 첫 인상에도 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캐노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와 실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공간 썬룸인데요. 원래 이 썬룸이라는 거는 유럽형에서는 주택의 외부에 식물들을 보관하고 온실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전원주택의 테라스라든가 이런 데 적용이 되면서 실내 확장 공간이 되는 거죠. 실사용을 기준으로 쓰임을 먼저 보는 고수. 주 출입문입니다. 자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 현장은 진행이 됐고요. 사실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우드 그릴이라 그래서 원목을 가지고 이렇게 격자무늬 디자인을 해서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끼우면 확실히 여름철에 태양빛을 50% 이상은 절감하게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공간의 분위기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조명적인 부분도 약간 카페 같은 분위기 이런 걸 연출하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 접목시켰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썬룸은 낮에는 햇볕을 차단하고 해가 지면 조명을 켜 밤에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시간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고 하루의 끝을 밖에서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말이죠.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썬룸. 하지만 해가 지고 불이 켜지면 불빛에 모여드는 벌레 문제는 현실적인 고민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수는 직접 해법을 만들었답니다. 메탈 방충망이라고 합니다. 방충망을 메탈 종류로 해서 경고성도 좀 높였고 기밀성도 좀 좋아지고. 방충망 시공은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레일을 따로 세우는 작업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프레임 조립 단계. 방충망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과정인데요. 레일 위에 메탈 방충망을 올려 설치한 뒤 마지막으로 수평과 작동 상태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단계들이 결국 완성도를 결정한다는데요. 개방감을 위해 선택한 폴딩 도어. 메탈 방충망을 더해 공기 흐름과 개방감은 유지하고 외부 유입은 차단합니다.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도 공간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잠금 장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서도 키로 열 수 있고 잠글 수 있도록 이 자체로도 충분히 방범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연을 누리면서도 생활은 안전하게 지켜낸 썬룸입니다. 공기 좋고 이런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세컨하우스를 오시는데
이 세컨하우스 와서도 외부에 이런 확장 공간이 없으면 여기 와서도 실내에 그냥 갇혀버리는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썬룸의 값어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장을 지켜온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글쎄요, 뭐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연수를 헤아려 본 적이 없는데 25년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업을 하다가 보니 마지막에 와서 느끼는 거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집이다 생각하면 모든 기술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해서 좋은 경우도 있고 똑같은데도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기준이 생기게 되는데 그 모든 기준이 결국에는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말보다 현장의 결과로 확인된다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확인은 늘 고객과 함께 한답니다. 여기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한번 사장님하고 체크를 한번 할 겁니다. 최종 점검 단계,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확인하기 어려운 곳까지 직접 만든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점검한답니다. 저희들이 공사 진행되는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설명드리고 고객분한테 체크받는 최종 컨펌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잘 체크하시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세한 것까지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 외적으로도 사장님 아이디어가 굉장히 추출하신 것 같아요.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성실한 것 같고 아주 섬세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면은 되게 제가 훌륭하게 평가합니다, 솔직히. 현장의 기준은 혼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작업 과정을 함께 놓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판단의 방향을 맞춰가는 시간. 어떤 선택이 맞는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이 과정을 거쳐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된답니다. 그렇게 정리된 기준은 더 큰 현장으로 이어진다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새로운 스마트한 기술들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조금은 한 단계 진일보하고 똑똑해지는 익스테리어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석종 고수의 1%의 비밀은 현장을 내 집이라 생각하는 시선입니다.